자바 코드가 주어졌습니다.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는데 클래스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네요. 그리고 아웃풋 코스트라는 이 이름의 메서드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현재 오버라이딩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 상속받은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어떤 시점에서 값이 초기화되는지 그리고 값이 할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네요. 자,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변수와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바의 변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첫째, 클래스 변수라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정적 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인스턴스 변수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변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보통 우리가 자바 하게 되면은 모든 변수는 클래스 안에서만 선언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당연히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클래스 안에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죠. 그렇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따로 키워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제가 여기에 지금 이 A가 이렇게 있는데 얘만 10을 이렇게 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지역 변수는 사용자가 초기화 시켜주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가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초기화는 사용자 몫이죠.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 상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지역 변수는 반드시 사용자가 초기화 시켜줘야 된다. 반면에 이 정적 변수 이 A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인 이 A 같은 경우는 초기화 시켜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할 때 0으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지금 정수형 변수여서 0으로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캐릭터형 변수를 쓸 경우에는 당연히 블랭크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초기화 될 거고요. 만약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즉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언하게 되면 당연히 변수에는 널이 초기화되어져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변수가 만들어지는지 즉 생성 시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클래스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즉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시 한 번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생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 어떤 목적으로 써요? 보통 공유 목적으로 쓰는 거죠. 공유 목적으로 변수를 쓰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클래스 A라는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면 이 A는 스태틱 변수 A는 바로 클래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정적 변수를 쓰는 거죠. 반면에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리가 인스턴스 이렇게 만들잖아요. new A 하고 이렇게 또는 A라는 자료형으로 이용해서 즉 A라는 클래스를 이용한 참조 변수 B를 이렇게 객체 A를 이용해서 만든다. 클래스 A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랬을 때 바로 이 A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클래스 A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고 여기 안에 A라는 이름의 인스턴스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문장 같은 경우는 B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얘도 역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가리키고 있겠고 역시 여기에도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
할당이 되어져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 변수라는 것은 얘는 호출될 때 생성되죠. 호출 시 생성이 되고 또 종료 시 삭제가 되는 거죠. 즉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A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었다면 이 A를 이용해서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실행하잖아요. 이렇게 실행할 때 이때 스택 영역에 A라는 이름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여기에 10이 저장이 되어졌다가 이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종료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화 시점이 조금 생각해야 될 텐데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바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0으로 초기화라는 얘기는 문자나 스트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명시적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 명시적 초기화라는 얘기는 A는 10 하고 주잖아요. 이렇게 명시적 초기화, 사용자가 이렇게 초기화를 했을 때 그 초기화가 그 다음 단계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초기화 블럭이 있다. 그럼 초기화 블럭에 의해서 초기화가 됩니다. 이 초기화 블럭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 개의 정적 변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변수 이름들을 쭉 정의하고 써줄 수 있거든요. 이걸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데 순서가 바로 이렇게 돼요. 처음에 0으로 초기화 되어졌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명시적 초기화를 했으면은 이 명시적 초기화에 따르고 만약 초기화 블럭이 있다면 그 다음 초기화 블럭에 의해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역시 얘도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역시 명시적 초기화, 즉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는 10 이런 식으로 초기화했을 때 그 다음에 10이 대응되는 사용자가 초기화시켜주는 그 형태를 따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시 얘도 초기화 블럭이 있으면 초기화 블럭이 그 다음 초기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통 생성자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생성자 앞에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여기에 변수명과 값을 지정해서 블럭 형태대로 해서 사용하는데 이걸 바로 초기화 블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보실 일도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또는 뭐 실습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인스턴스 변수는 정적 변수와 달리 하나 더 있죠. 생성자라는 게 있죠. 생성자에서 만약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면 얘가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거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 지역 변수는 길게 말할 거 없죠. 초기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무조건 사용자에게 있는 거예요. 초기화 책임은 무조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초기화해주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나겠지만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꼼꼼하게 신경 써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 바로 이 두 개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는 자바가 프로그램 실행 시 이렇게 처음에 초기화해주고 아 사용자가 초기화 명시적 초기화를 하고 있구나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초기화 순서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에 의해서 초기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네요. 자, 그럼 직접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지금 클래스 A죠. 그리고 얘는 클래스 B. 얘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웃풋 코스트는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파악했으면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B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클래스 B를 이용한 객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는 A라는 이름의 클래스 그리고 이 B는 상속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B는 지금 A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B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이 A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클래스 A의 영역은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한 거죠. 단, 요 안에 지금 아웃풋 코스트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여기도 있고 A에도 있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으므로 실행하라고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동적 바인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은 B를 생성할 때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B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보니까 A라는 이름의 부모 클래스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B의 생성자가 실행됨으로써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 있는 이 변수가 먼저 할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인스턴스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클래스 A고요. 얘가 클래스 B잖아요. 여기에 코스트라는 이름으로 먼저 둘 다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인스턴스 변수는 초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0으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명시적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사용자가 10이라는 값을 정수형 변수에 대입했기 때문에 이때 얘가 이제 10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실행이 되니까 시스템 out.print A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 코스트를 실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오버라이딩 된 얘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실행이 되어져서 보니까 코스트라는 변수 값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이때 또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변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이 변수를 어디서 먼저 찾냐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찾는 거예요. 만약 얘가 없다면 당연히 이 값이 출력이 되겠지만 얘가 현재 있기 때문에 얘는 가까운 얘부터 출력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직 값이 안 바뀌었잖아요. 즉 명시적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하면서 값을 확보해 가지고 초기화시켰던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끝나서 다시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생성자가 실행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성자 B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자, 내려왔는데 보니까 생성자 실행하기 전에 뭐가 또 있어요? 코스트에 대해서 명시적 초기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값이 이제 2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자를 실행하게 되는데 역시 B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B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아웃풋 코스트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코스트 값은 현재 얼마예요? 이제 20이 되겠죠. 그래서 20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 문장은 실행이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B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아웃풋 코스트를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B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아웃풋 코스트를 실행하는데 얘가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가지고 B에 있는 아웃풋 코스트가 실행이 되겠죠. 이때 이 코스트, 이 값은 누구예요?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20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네요. 이 문제 까딱 잘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아주 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다양한 개념들이 이 안에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답을 좀 빨리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동영상을 좀 늦게 올려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통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변수의 특징과 개념 그리고 할당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